이번 시험 자체는 24년 2차 경찰 채용 형사법 중에서 형법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렇다고 꼭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느낌이 22년 2차 때 느낌이 좀 났는데 그때보다 좀 쉬웠는데 이제 좀 특징적이 좀 잘 안 보던 판례들이 문제 속에 좀 끼어 있었어요. 근데 답을 고른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역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법만 놓고 보면 한 3개까지면 3개까지. 딱 3개 이상 틀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고 남경은 한 5개 정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딱 기준점이야, 기준점. 그 이상 틀린 친구들은 무조건 역형들은 이게 더 틀리는 걸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틀릴 만큼 틀려줘야만이 카스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더 틀리면은 용납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주제 유형 같은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총론 강론 고르게 나왔고 어차피 학설은 또 당연히 1개 나왔고 학설 10개 나왔고 뭐 법조문 몇 개 냈고 그다음에 단 요 특징은 개수형이 좀 없는 게 특징이지. 그죠? 근데 개수형이 없다 해서 앞으로 안 온다는 건 아니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 총평이야 그거 있겠나. 그죠? 그냥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뻔한 건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고 1번 지문에서 이제 조금 생소했던 내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생소했던 판례가 2번입니다. 2번이 좀 생소했는데 근데 1번, 3번 다 알겠지? 다 알겠고 4번은 심판례에서 잡아줬다 이거. 잡아줬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형법상에 310조 쭉 들어온다. 잡아줬거든. 그럼 2번 찍으면 될 거 이거.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그게 다른 친구는 다 맞추는데 그게 문제지.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모른 판을 나오거든. 그래서 2번 같은 건 그대로 익히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무면 운전 금지인데요. 요 판례도 우리가 이제 정리하다가 안 했던 판례거든. 이게 무면 운전은 처음부터 내가 면허 없는 걸 알고서 운전해야 되거든. 그래 무면 운전인데 얘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그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 그럼 자기가 운전할 당시에는 면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걸 포함시키면 되겠나? 그건 아니겠지. 요 판례도 옛날에 한번 정리했었던 판례입니다. 사실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비중이 없다고 보고 안 했던. 요번에는 좀 이상하게요. 이게 비중이 없다고 봤던 판례가 내가 정리된 것 중에 뺀 게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몇 개가 있더라고. 그 중에 1개였어 이게. 근데 각도가 다르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1번은 틀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딱 보면 조금 생소했는데 우선적으로 1번 지문 자체는 우리가 본 적이 없고요. 2번도 생소하지? 2번은 생소해도 이거는 풀 수가 있지. 2번은 보면은 수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알겠나, 그거는. 그죠? 근데 3번은 원래 비중이 없어서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경찰 시간에는 했지 싶어. 미합 중국 이거. 국내에서 심리상 거주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법에서는 비중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그건 경찰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1번 보면은 법무사 등록정 대회를 처벌하는 법무사법이 몰소 추징 조항에 뒤늦게 신설됐잖아. 이걸 못 풀더라고. 좀 답답하지 않나 그거는. 그러면은 형벌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 형벌이 신설된 걸 과거 행위까지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센스 있게 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지. 그거 하면 안 되지. 답 1번인데. 그죠? 4번 같은 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2번도 생소한 질문 나와도요. 애들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인과관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 많이 했던 판례가 1번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3번도 판례 강의 때 많이 해봤고 그죠? 그럼 조금 생소한 게 2번 조명탑 사건이라. 이것도 내가 정리했던 판례인데 2번 안 했어요. 안 했던 거고 4번하고 두 가지 헷갈린 거야. 요건도 또 무너지면은 그 친구도 답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은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 원래 거동범은 진정부작위 맞죠? 그런데 부진정부작위 보면 보통 결과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원래 부작위 뭡니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였다면 원래 부작위라서 그런 거잖아.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건 인과관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나온다고.
요번에서 답은 이게 2번은 몰라도 상관없지? 답이 명확하게 3번 나왔나 안 나왔나? 명확하게 3번 나왔잖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이거 답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요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조명탑 사건인데 요거는요 그 세제로 보면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나 단계권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면 이게 중간에 있는 문장이야.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을 딱 걸어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번 출제자가 문제를 신경 엄청 쓴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다음에 4번. 4번에서는 그건 우연방이었지. 맞죠? 우연방의 사례였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겁니다. 뻔한데고 뭐 답은 2번이지 그냥. 우연방이 쉬웠잖아요 이게. 그죠? 맞죠? 이제 구체적 사실을 차고도 아니고 오상방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번, 3번인데 압축되는 게. 그래서 3번에서는 우리 판례는요, 위법성 조각에 주관적 전환수 필요 없나? 필요하지, 판례는. 그러니까 그것도요, 자신 없으니까 집단은 필요 없다고 막 판례 막 이상 또 고민 빠지는 거라. 판례는 필요해요, 당연히. 그 답이 2번이라고.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이게. 그런 거고. 근데 5번에서 뭡니까? 1번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얼차라 아닙니까? 얼차라. 이거 달구도 배우는 것이고. 그 3번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있잖아요. 3번의 판례가 내가 2번 안 해줬어요. 이거. 안 해준데 판례 5번이 억수 길다니까. 근데 이걸 압축을 어떻게 하지? 고민했던 판례야, 이게. 고민했는데 이게 정당의 판례인데 정당에 보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만 있잖아요. 판례 오면 억수로 긴데 그중에서 이게 수단의 상당성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그걸 딱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연구한 사람들 이거 내겠어요? 이거 안 하지.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고. 1번 쉽지 않나? 2번 쉽지 않나? 4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3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특히 형법에서 대여섯 개 틀린 친구들은 그 친구는요 잘난 척 해도요 실력 없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형법에서 대여섯 개 틀렸단 말은 실력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없다 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답은 3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빼박이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6번도 법률의 착오인데 1번 같은 경우도 우리 모의고사도 많이 내줬죠. 그죠? 불하지 안 한다지 감격 들으면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번 같은 패턴도 분명히 내 정리 많이 줬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이거는 금지착오다. 우리 크게 6개 보여주면서 법률의 부지는 대립이 있다. 그리고 위준착도 대립이 있다. 중간권은 대립이 없다. 금지착오다 하고 큰 틀에서 봐라. 이야기 됐잖아요. 됐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뭡니까 3번 이것도 꼬으려고 얼마나 파락한 거 알지? 위법성의 인식의 노력 정도 이런 마시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행위 당시를 놓고 그 다음에 행위자 인식을 토대로 행위자에서도 고려하고 그 사회집단도 고려한다 이 말이겠지. 그 행위자 인식 자료를 엄청나게 꼬아버렸다 이가. 꼬으려고 뭐 억수로 문장도 부자연스럽게 많이 꼬아버리지. 행위자 인식을 기준으로 가잖아요. 사회 평균을 그 말 들어오면 되겠나?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안 봤던 판례가 4번입니다.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게. 상관이 뭐 있어요. 답 4번 가면 되는데. 맞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그 7번에서도 이제 가장 쉽게 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7번이죠.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다, 이거는. 이쪽은 설명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라, 이 말이고. 7번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거는 기본 수업 하는 친구도 다 맞추지. 그 다음에 뭐 8번 같은 경우도 적절치 않은 거 됐는데, 역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좀 생소한 판례가 1번하고 3번이 좀 생소했습니다. 1번, 3번에 생소했는데, 아마도 이제 8번이 아마 좀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번 다 아는 거 맞죠? 2번 맞죠? 4번 다 아는 거 맞죠? 그죠? 다 아는 거 맞고. 그러면 이제 1번은요, 딱 읽어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나? 이게. 딱 보면은, 뭐 요추, 경추, 사지부분의 질환과 관련해서 입통원 치료받고 있었을 뿐, 기항촌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 경우보다 입원 치료를 더 받게 기한성이 농하다는 사정 인식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를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 체결했다. 이게 바로 우연성 속인 거 아닙니까? 그다. 이런 걸 감각적으로 풀어야지, 감각적으로. 맞죠? 이제 결국은 3번인데요. 이 3번 자체는 청취를 한 거잖아, 그지? 녹음도 청취했는데, 이거는 자기로 본 거죠, 자기로 본 거예요. 이거 전화 톤을 안 끊었잖아요. 안 끊고 켜놓은 상태에서 들리는 걸 그대로 듣게 했다, 이 말이거든. 그건 자기로 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좀 독특했다 보는 거지.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게 9번이에요, 9번.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데요. 기억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죄 방조범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리고 리얼도 뭡니까? 예비 단계 중짐일 수 있나?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문장으로 깔았다는 게 성의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또 뭡니까? 뒷곡 같은 거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비 업무 자체가 한번 나올 거라고. 강제추행죄 예비 업무가 있어요? 없는데. 문제는 니은을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를 대충 하냐면요. 그 첫 문장에 보시면은 타인 사망을 제3자가 와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그 중간에 뭡니까? 보험의 우연성을 속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우연성을 속였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거는 예비에 불과하다. 맞아. 예비죄란 말은 아니고 예비는 맞죠. 예비는. 착수는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뭘 중간 끌고 왔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얘가 두 번째 끝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우연성 속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착수야 바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요. 이게 맞춘 친구는 어떻게 맞춘 줄 아나? 그거는 조상에 도운 거 아이가. 이게 틀린 질문이지. 어떻게 맞춰 물어보니까 맨 끝에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는 거야. 사기죄는 예비죄가 없는데? X 이렇게 한 거야. 조상에 도운 거 아이가 그거. 맞죠? 원래 사기죄는 예비 없어요. 그죠? 근데 예비행위라 해서 예비죄란 말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행위가 예비란 이야기지. 근데 얘는 뭔가 완전 히 착각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비죄가 없으니까 예비라고 하네. X 이렇게 한 거야. 졸죄 맞춰버리지. 거울 때린다 이거 이거. 이래나 저래나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좀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고 10번의 공동진범 있잖아요. 요거는 뭐 우리가 기본 수업에 다 하는 것들이니까 설명할 것 없습니다. 기본 반 애들 다 맞추는 거죠. 근데 의외로 또 11번 틀린 친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설이니까 11번 틀리는 것 같아요. 그 11번 같은 거 뭐 틀릴 게 뭐 있는데요. 이게 그 뭡니까? 동시범하고 그 문제 맞죠? 내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제? 할 거 없어요. 기본만 해도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걸 틀리더라고. 물론 합격권에 갔어, 걔가. 합격권에 갔는데 이걸 틀리더라고. 얼마나 억울하겠노.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그 합격권에 간 점수긴 하지만 또 카트라에 올라갈 것이 불안 들고 있거든. 이런 거 맞췄으면 불안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죠? 그런 게 이제 시험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12번 또 좀 틀렸어요, 애들이. 틀리는데 뭐 니은 디귿 리얼미에 뭐 워낙 많이 본 거 아이가. 기본반도 더인 건데 그거 뭘로 공부할 게 있노? 근데 기억이 생소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허위 공무사성죄 및 그 형사죄인데 원래 허위 공무사성죄는 진종신범법 아닙니까? 맞죠?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건 맞다 이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사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원래 행사죄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취지가 그 작성자인 공무원이 직접 행사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례 원문에 있어요, 이게. 판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아시겠어요? 그 판례 그대로야, 이거. 그런 친구들은 신문상 둘째 줄에 공문의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 작성죄 및 그 행사죄 처벌하려면은 단독은 안 되는 걸 맞지?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다. 뭐 규정이 대부정이 뭐 공범과 신고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말이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문은 뭐 어쨌든 나와 있는 지문은 여러분 다 연습하셔야 된대. 이제 우리가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기출을 전부 지문 다 갖고 가셔야 돼요. 다 갖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13번. 13번도 뭡니까? 또 보세요. 요번에는요. 이상하게 독특하게 문제별로 안 봤던 판례가 하나씩 다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는데 1번 지문 본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2번은 우리 많이 본 거거든. 3번도 연습 많이 한 거잖아요. 4번은 내가 분명히 심판례 할 때 이거 한 번 더 봐라. 분명히 한 번 더 봐라 했다. 그러니까 2, 3, 4는 게임이 끝난 거야. 뭘 고민하노? 1번 가면 되는 거죠. 그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번을. 그 1번 안 보면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범죄제, 보복 목적으로 얘가 폭행을 한 거죠. 그건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행위는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가법상의 보범죄하고요, 성범죄 범죄 이게 상상력 경합 일관데 잘 안 보입니다. 상경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지, 그죠? 이런 거 할 수 없죠. 외워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4번 같은 경우는 심판례 많이 했죠, 이거. 그죠? 이거는 이제 부부가 2명이라 해도 이거는 상황이 한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거죠.
그죠? 그건 아실 거야. 답은 1번이 돼. 그죠? 1번이고. 그 다음에 14번에 형벌로 내는데요. 이게 또 뒤통수 때린 기라. 이름 잘 안 본 자리 딱 던졌다, 이가. 근데 사실은 우리 1번에서 이 지문 자체는요, 별로 크게 비중을 잘 안 뒀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은 어떻게 했노? 벌금 또는 가료거든. 벌금 또는 가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 수업할 때마다 1건은 줍니다. 1건은 주는데 뭐 큰 비중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벌금을 빼고 가료만 딱 냈다, 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그건 뒤에는 했죠. 노역장 유치기간은 가료는 1일부터 30일 미만이었다. 그래서 앞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본 자리는 무조건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 좀 혼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보세요. 2번도 보세요. 순수하게 안 줬잖아요. 첫 문장 앞부분은 우리 잘 아시는 거잖아요. 유죄 재판 안 할 때도 몰수 요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것만 가면 또 단타를 잘 간다, 이거. 근데 그 두 가지를 믹스해버리거든. 그럼 그 밑에 우리 형법상으로는, 법제상으로는 공소 제기 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같이 믹스해버리니까 또 혼란을 일으킨 거라. 그러니까 그게 순전한 거야. 공부가 잘 돼 있으면요, 이런 거 안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안 가니까 흔들리지. 또 3번 볼까? 3번대로 보세요. 이렇게 내니까 또 못 맞춘다, 이거. 우리가 뭡니까? 추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징벌적 추징이 있고 개별 추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약류법은 징벌적 추징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징벌적 추징은 우리가 누린 게 없다 하더라도 다 때릴 수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이야기 좀 잘해. 근데 마약류법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능력인데. 그러니까 마약류법은 징벌적 추징 아닙니까, 이게? 맞죠? 그러면 뭡니까? 그 뒤에 보면은 범죄로 인한 이득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거는 개별 추징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실 그 문장도 몰라도 돼요. 그 범행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우리가 가액을 추징을 명할 수 없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약류법이 징벌적 추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때릴 수 있는 거 맞나 맞지? 이런 게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위주로 자꾸 돌린 친구들은 절대 고독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됐죠? 답은 3번이야. 됐죠? 4번은 뻔한 것이고 15번도 뭐 특별한 건 없다, 이가. 그제? 없지. 기억도 뭐 당연히 재무위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니은도 워낙 많이 노는 판례고 그리고 디귿도 당연한 것이고 리얼도 당연한 거 맞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있잖아요. 이것도 다 판례 강할 때 이야기했다, 이가. 공연성 개념은 우리 형법이든 공직선거법 비방죄든 다 똑같아. 다 줄 다 쳐놨는데 뭐. 그지? 멜론 좀 없죠? 답 3번이지? 없고. 그 다음에 그 16번 있잖아요. 16번도 틀리면 안 되는데요. 1번도 많이 했다, 이거. 패싱 아웃하고 블랙 아웃 많이 했잖아요. 패싱 아웃은 막한 거 맞고 블랙 아웃은 막한 게 아닌 것이야. 그럼 또 보세요. 2번 또 나왔다, 이거 2번. 그죠? 폭행, 강요 추행 또 나왔지? 또 나왔고요. 3번 질문은 뭡니까? 그냥 먹으라 소리야, 이거. 강간 기회에 다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4번은 뭘 했습니까? 4번 내가 범위하겠대. 4번이 주거침입 강간죄거든. 그럼 주거침입 강간죄가 내가 판례 강의할 때 뭘 했습니까? 주거침입 강간죄는 위헌 판결 났다, 이가. 맞죠? 위헌 판결 났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형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났다. 내가 그때 뭘 했습니까? 위헌 판결은 형량 때문에 난 것이지 이 범죄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가져가라.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주거침입 강간죄는요. 주거침입된 상태에서 강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종의 신분범이야. 주거침입 신분범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호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경합범 가야 된다고. 그건 딱 낸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위헌 판결 났다 보고 이 출제가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위헌 판결 났으면 이 판례 안 냅니다. 안 된다니까. 이 사람 실력이 있다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위헌 판결 났으면요 안 했을걸요, 대부분요. 근데 우리 이야기해 줬다,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범 자체는 의미가 있다. 가져가라. 그대로 내보는데. 이거 우리들 맞추지, 당연히. 안 맞출 리가 있겠나. 답 4번이지. 맞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1번 그냥 드세요, 이 말 아이가. 그 다음에 2번은 얼마나 이 사람이 노력 많이 했냐면은 의사에 반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요소가, 침입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 외행위 요소지. 그게 원문에 있는 걸 앞뒤를 바꿨다, 이가. 앞뒤를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한 거지, 이 사람이. 어쨌든 답은 쉽게 2번이 노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3번 같은 거 할 게 뭐 있어요? 할 거 없지. 맞죠?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도 함께 살다가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주자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할 거 없대, 실제. 막상 풀어보면. 답 2번이죠. 그 다음에 18번에 업무방해죄인데 업무방해죄 할 때 뭡니까? 1번 이거 분명히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한번 논다 했는데 이거. 어로인이나 어로범인이 아닌 자가 어로기한 개수를 운영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업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자격자에서 고용된 의사는 진짜 의사였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진료했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은 짓지 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답이 1번에 있잖아요. 그죠? 1번이었고 2, 3, 4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할 거 없는 그죠? 그죠? 넘어가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풀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풀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출문제 풀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기본반 수업도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뭘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거든. 이게. 어쨌든 뭐 그냥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데 보는 건데. 그 19번에 보세요. 19번 가장 많이 틀렸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 1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익 개념을 두고 있는 판례는 많습니다. 많은데요. 우리 판례에 이런 표현 안 쓰고 있을 뿐이지. 근데 기본 정의가요. 이익은요.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야. 그러면 첫 문장에 자산상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이 자리에 걸 거라 생각 못 했겠지. 이 사람 아주 쫀쫀하게 내가 볼 때는 이 전체 문제 가장 쫀쫀한 패턴이었어요. 재물을 제외한 이익을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포함한 거기 틀린 거거든. 그 아까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뭐 애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이걸 보긴 봤대. 재물을 포함한 이런 거야. 생각이. 약간 혼란해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2, 3번은 문제가 없는데 4번을 딱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판례였다 이랬단 말이야. 이거 맞아요. 내가 옛날에 심판례 정리할 때 해준 겁니다. 해준데 심판례로서 강조는 안 했어요. 여기에. 안 했어요. 왜? 굳이 이거는 안 봐도 맞출 수 있다. 이래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얘가 거의 기억났던가 봐. 그 지금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기는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법으로 갈 수 있고 특경법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경법으로 가게 되면은 형이 무겁지 않겠나? 그러면 금액 따라 가는 거 아니가? 그럼 먼저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가? 금액이 안 나왔다는 것이야. 안 나왔는데 어떻게 특경법으로 갑니까 이거는? 억울하지. 맞나?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래 해도 내가 볼 때는 1번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틀릴 수 있다 본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보통 합격권에 있다 하더라도 한 3개는 나가겠구나. 3개는 나가겠더라고. 3개는. 형법 3개 나가겠더라고. 그러니까 3개 나갔으면 나갈 만큼 딱 나가준 거야. 그게. 특히 여경들은 나갈 만큼 나가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갔지? 무조건 많이 났습니다. 남자는 아니죠. 남자는 내가 몇 개 잡은 줄 아나? 남자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통상적으로 여기 19번이지. 그 이제 한 뭐 9번이라든가 12번, 19번 이거 나갈 수 있다 봤어요. 9번, 12번, 19번 이거 나갈 수 있다 봤거든. 그게 다 또 남자아이가. 맞죠? 그래서 남자는 추가로 2번, 3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8번 있죠? 14번 이것도 내가 나갈 수 있다 본 겁니다. 남자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그래서 남자는 많이 틀리면요. 6개까지 나가본다니까. 나갑니다. 이 남자들은. 나가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남자들은 카트라에 낮기도 하지만 실제 뭡니까? 형사법 잘 친 사람 잘 치고요. 확실하게 구분됐다. 이거. 못 친 사람은 6개, 7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 시험에 당락을 정하는 노차약계 내 과목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내 누차약했을걸요. 무조건 여러분 당당한 형사법이에요. 무조건. 형사법입니다. 경찰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0개를 깔고 들어간 판국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학은 10개에서 뭐 12개 다 나가잖아요. 다 같이 나가는데 그걸 뭘 그 당당을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맞죠? 그 현법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롭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도 보면 대체로 한 3, 4개 정도는 커버 다 했다 이 말이야. 근데 형사법은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잘 친 친구는 3, 4개 안쪽입니다. 못 치는 7개, 8개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영영도 좀 이렇게 보니까 형사법 못 친 친구는 합격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갈렸어요. 어차피 경찰하고 헌법은 비슷해요, 지금. 어차피 3개, 1개 차이라. 맞잖아요.
2개 맞춘 사람, 3개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1개. 경찰학 12개 하면 13개 1개. 차이가 안 난다니까. 형사법 쫙 버리집은 거야. 이게 형사법에서. 그 형법에서. 버리집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한 친구도 형사법을 못 쳐가지고 지금 운동 못 하고 있다니까. 무조건 형사법이에요. 형사법은요. 실력이 좋고 안 좋고가 확연하게 차이 나버립니다. 이번에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여러분. 형사법을 못 쳐서 지금 합격 못한 친구 많을 거야 아마. 한 100%를 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요. 확실하게 차이 나버리죠. 어쨌든 20번도 보시는데 20번 1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거 맞죠? 그제? 지분 비율 알죠? 그제? 그 2번도 뭡니까 여러분? 2번도 워낙 많이 했다 이거. 그 이제 사기범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의 케이스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이 말이겠죠? 그건 찾아줘야지 송금차고처럼. 맞죠? 안 찾아주면 그 빼먹으면 횡재 걸릴 뿐다고. 그런데 또 3번도 같이 또 줬다 이거. 이제는 사기에 이용될 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방조범 공범이거든. 그 공범이 들어온 돈을 빼쳐먹는 것은 절대 횡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요. 그리고 4번도 검전수수 사무처리 그 판례제. 그럼 벌써 다른 말 없으면은 위임자건 맞나? 위임자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퉁 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런 이야기죠. 21번도 작물죄인데요. 할 거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기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됐죠? 이제 조문과 관련해서 4번 같은 거 한번 냈잖아요. 업무상 과실 이런 것들. 맞지? 단순 과실은 없는데 어떻게 업무상 과실 되겠노? 갱이 가중된다 그 말씀 안 되겠지? 그런 말이고. 22번도 재산죄인데요. 보세요. 뒤에 귀역 공짜 아닙니까? 맞죠? 니은 팔리는 원래 단골 아닙니까? 니은 팔리는 단골. 단골이제. 중강도가 되려면요. 절도해야 됩니다. 술값을 면하겠다는 게 이익입니까? 재물입니까? 이익이지. 그건 근본적으로 강도잖아요. 단골 팔려야 이거. 됐지? 그 다음에 뒤것도 공짜고요. 리얼도 뭐 한 번도 안 낸 판례거든. 안 냈는데 권력사방해치도 우리 많이 했다 아이가. 자기 거지만 뒤에 담보가 돼 있잖아요. 그럼 타인 권리 목적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권력사방해치 되겠죠. 미움 또 나왔다 아닙니까? 엄마가 아들 보고 도락 교차하는 사건 아닙니까? 또 나왔잖아 이거. 그죠? 그럼 뭐 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1번이제. 24번 문서죄 있잖아요. 1번 말해본 거 맞죠? 맞죠? 말해본 거 맞고요. 2번 홍콩. 끝났다 이거 그냥. 답이 홍콩인데 그냥. 맞죠? 이거는 위조 맞다 이거 위조 홍콩. 네 수업시간 홍콩 많이 했나 안 했나? 홍콩 많이 했다. 그게 답이었다 그냥 홍콩이. 맞죠? 근데 여러분 또 어디 꽂힌지 아면 하여튼 희한한 데 꽂힌데 꽂히는 정도가 아니다니까. 3번 지문 꽂힌 친구 있더라고. 나 이해가 3번 지문에 꽂히는 친구 어떻게 실력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문서의 작성 명인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작성 일자가 명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면 위조가 안 되나? 위조는요, 작성 중에 하든 생존 중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진짜 이 사람이 한 듯한 인상을 주면 끝이야, 그냥. 이사 이런 단어 딱 꽂아버리니까 당해버리잖아, 이게. 이런 데 꽂히는 자체가 실력이 없는 거야. 왜? 다른 게 법이 뻔한데? 맞잖아요. 뻔하잖아요. 4번 어차피 공교는 워낙 중요하다 했잖아. 나왔고, 그럼. 나왔고. 답은 2번이지.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은, 적절치 않은 것이지. 여러분, 1번 뻔한 거 맞지? 맞죠? 뻔한 거 맞다. 그런 뻔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4번 같은 거 틀린 친구들은 답 없어요.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놀란 게 있잖아요. 이 출자가요, 어디를 조금 강하게 때릴 뿐이냐면 2번을 강하게 때렸어. 2번 지문을 정말 강하게 때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문제가 없다고. 그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병가 중인 자는 직무 유기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와, 근데요. 아랫게 한 친구가 와, 쌤 이거 됩니까? 이러면 뭐. 그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걸 병가 중인 자가 어떻게 주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가 막 혼란 오다 보면 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왜 2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이 중요하다 본 거냐면 이 사람 잘냈다 보냐면 우리가 직권 남체 상대방이 있잖아요. 일반인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럼 일반인일 때는 무조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바로 강요가 되는 거예요. 직권 남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일 때는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게 만들었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 기준이 붙어 있다고. 근데 여기는 뭐랬습니까? 일반 사인이잖아. 그러면 권리대행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없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공무원에게 써야 된다고. 공무원에게. 일반인에게 쓸 문장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걸 틀렸단 말은 대충 봤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보세요. 3번 딱 피해사실 공표증을 우리 평상시에 많이 했지. 이 정도는 가져가라 했다. 내가 피해사실 공표증은 가져가야 되거든 이게. 이거 안 꽈지. 원래 꼰다면요. 딱 두 단어 꼽니다. 피해사실 공표증은 절대 재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리고 또 둘째 언제까지냐. 공소 제기 전이거든. 요 두 단어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피해사실 공표증은 원래 낼 수 있는 지문이다. 이래 본 거죠. 법 자체가. 문제 없었고 4번도 공짜로 먹으라 이 말이겠죠. 이것도 그냥 드세요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틀릴 게 없죠. 없어요. 틀릴 게. 25번 뇌물죄. 뇌물죄도 있잖아요.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고 여기도 분명히 심판에 나왔대. 심판례가 답이었다. 아이가 땡큐 아이가 땡큐. 1번 심판례 아이가 원래 우리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했다면요. 이걸 잘 모르면 불가분적 관련성으로 우리가 전체를 대가로 가야 되지만 개개인마다 직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럼 다를 수 있을 때는 묵지 마라. 개개인별로 가라. 맞죠? 심판할 때가 중요하다 했대. 딱 냈다 이가. 출제가 패턴을 딱 보면은 이걸 1번에 배치를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 1번 답이 몇 개 없거든. 없다 보니까 1번으로 배치를 하고 싶은데 이 판례 심판례거든. 잘 모를 것 같아 이가. 1번에 바로 답을 줄 때는요. 쉬운 답 안 줍니다. 그러니까 1번 딱 배치한다 이가. 그런 심리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답은 1번이었어요. 2, 3, 4는 할 거 없다. 안 한다 그거는. 설명할 게 있노. 26번에서도 공지방 적절치 않은 것이지. 1번은 뭐 기본서 많이 하는 것이고. 맞지? 그 신고 개념도 많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3번 있고 4번 있는데요. 그 3번도 별건 없지만 그 3번은 약간은 생소하죠. 그제? 생소해도 뭔 상관인데요. 그 우리가 뭡니까? 4번 아니고 4번. 우리가 이제 복지과 사무실에서 난동불이 있으면요. 거기서 때렸다면 공지방 되고 데려 나오다가 때렸다도 공지방 되나 안 되나? 데려 나오는 것도 된다 했잖아요. 그거 아이가 4번. 그죠? 그 3번은 보면은 불법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다. 별말 없네. 이에 대한 항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동하여 미리 둘러싼 경찰이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막 했단 말이에요. 피고인들이 경찰을 밀쳤다.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봐야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이제 그는 공지방을 구성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별 문장 없잖아요. 그게. 낯선 점을 좀 넣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번 자체는 무고죄, 위증죄 무고죄인데요. 이거 설명할 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없는데 뭐. 너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 기본 순한 애들도 다 맞추겠구만. 그제? 그래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막상 보면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때 좀 생소한 판례들이 군데군데 보였다라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3개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실제 또 여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안 벗어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뭘 방향이 뭐 있겠어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뭐 형사법 관련해서는 특별한 패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는 대로 가시면 하는 대로 가면 되고 뭐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또 뭐 생소한 판례가 나왔다 해서 더 할 생각도 없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안 그래도 하는 내용도 많은데 그것만 충분합니다. 단지 현장에서 못 봤던 판례 나왔으면은 그걸 개무시하는 성향을 길러야 돼. 개무시하고 나머지 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학원에서 백날 시험 잘 친다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얼마큼 대응을 잘하냐가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기지. 학원에서 백날 시험 잘 치면 뭐 할 겁니까? 시험장 가서는 뭡니까? 당황하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잘 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초문제 풀이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